막간 이용해서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광선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그러면 무슨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병명,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병명. 병명을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병명을 안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지. 또 실제 원인을 알아도 치료가 안 되는 게 많은 인생이 그런 건데 뭐 태어나는 순간 뭐요?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돼요? 좀 그렇지만 내가 언제 무엇이에 죽을 것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운명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삶을 누군가에게 자꾸 맡기려고 그래요. 원장님이 책임지세요. 원장님이 내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먹을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 것을 후각소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의 가장 큰 무서운 합병증이 뭐라고 그래요? 냄새를 못 맡는다. 또 그래서 코로나만 걸리면은 다 냄새를 못 맡는 것처럼 얘기해요. 실제 냄새를 못 맡는 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보셨어요? 신경과 연관된 부위예요. 후신경이라고 그래요. 뇌신경이 12가닥이 있는데 그 12가닥이 전선줄처럼 엮여 있어요. 하나가 합선이 되거나 하나가 문제가 되면 그 위아래도 다 연결이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허리 4, 5번 수술했다. 그 4, 5번을 공구로 쳤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허리 3, 4번, 허리 5번 꼬리뼈가 또 어떻게 돼? 균열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로 해결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 후신경이 마비가 오면은 그게 네 신경 중에서 1번인데 그 2번 신경인 미각신경, 맛을 못 느끼는 신경도 같이 장애가 와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으면은 맛도 못 느낀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감기나 비염을 알아도 냄새나 맛을 못 느껴요. 또 내지는 우리가 전두엽 부위 앞쪽에 뇌종양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 종양이 종괴, 메스라고 그러죠. 또는 출혈이 있다든지 해서 그게 터진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눌리기 때문에 냄새나 맛을 느끼는 또는 시신경.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뭐 왜 그러냐?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신경줄.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는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비인후과 갔더니만 큰 병원 가봐라. 가서 MRI 찍어봐라. 혹시나 또 뭐 뇌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었겠죠. 제가 봐서는. 근데 이분이 뭐 3년, 5년 하면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감이 오죠. 3년, 5년, 10년 이 정도 됐다 이러면은 뇌 종양은 아닌 거죠.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 모든 병을 다 찍어낼 수 있는 병을 다 기계가 있는 줄 알아요, 첫째. 의사한테 가면은 다 해결이 될 줄 알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마 30년 전에 한의사가 처음 됐을 때 그때 고혈압, 뭐 당뇨, 심장질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혈압약을 개발함으로써 당뇨약을 먹음으로써 고지혈증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중풍이나 이런 뇌혈관 질환이 예방이 됐다. 치사율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약이 개발이 되고 수술 실력이 좋아져서 의사 실력이 향상이 돼서 병이 정말 해결이 됐을까?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극명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영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영국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가 사망률이
변화가 없다예요. 통계를 보니까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뭐한 얘기로 팬데믹이라 하지만은 이게 정말 심각한 병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스크도 벗고 다 푸는 거예요. 통계가 말하잖아. 양방이 제일 잘하는 게 통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2년을 비교해 봤을 때 사망률의 변화가 없대요. 근데 양방 KBS인가 그 의학 전문 기자가 하는 해석이 달라. 영국은 뭐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푸른 거고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뭐예요? 봉쇄도 하고 차단도 하고 격리도 하고 백신도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지금 요 확산세가 커져가고 있으니까 요걸 좀 진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다.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치사율이 제천의 김장철일 때 확진자 수 대비 사망률이 4%였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몇 프로라고요? 오늘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하루에 10만 명씩 생기니까 지금 며칠 전에 0.35%니까 뭐 며칠 지나면 0.3% 되겠죠? 어제 0.29%. 29%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야 돼요? 불안에 떨어야 돼요? 치사율이 제천이 4%였는데 지금 그새 확진자 수가 하루에 110만 명씩 생기는 바람에 0.3% 떨어졌잖아요. 엄청난 K 방역의 성과 아닌가요? 또 그렇게 또 생각 안 하셔. 이래도 불안해하고 저래도 불안해. 예를 들면 마스크를 썼으면 불안해하지 마셔야지. 또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백신을 3번이나 4번이나 맞았으면은 마음껏 싸돌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말한 건 뭐냐? 숫자 노름이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확진자 수를 뭐 하면 된다? 분모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자는 줄여버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 한다?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암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치료도 결국은 뭐예요? 숫자 노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 환자가 예전에는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많이 안 돌아가신다. 왜 그럴까요? 예? 암 환자 진단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조기 발견을 많이 해버리니까 경증이나 무증상까지도 뭘로 버려요? 일기암 또는 이제 연기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어요? 전에는 암 환자가 아닌 정상으로 됐는데 이제는 모든 환자들을 다 비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치료율이 어떻게 돼? 경증이나 뭐든지 공부 잘한 1타 강사를 하지만은요. 아무리 1타 강사를 하더라도 학생이요 수준이 안 되면은 서울대 못 보내. 저는 예전에는 1타 강사만 만나면 다 서울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학생을 잘 만나야 되고 의사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환자를 잘 만나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30년 전에 그때 의사일 때와 하고 잘 가셔요. 지금 의사일 때의 제 수준의 레벨 차이는 엄청나요. 그럼 치료율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야 되지. 근데 지금 요즘 제가 그 남창기 원장 잘났다는 얘기를 안 해요. 누가 잘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환자가 잘나야 된다. 의사는 환자를 잘 만나야지 명의 소리 듣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경증, 무증상 또는 예후가 좋은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면요 명의 소리 들어요. 아무리 치료도 안 낫는 환자, 불치병 환자를 많이 보면은 치료율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다. 그 말의 의미는 치료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어쩔 수 없다. 그 어쩔 수 없는 걸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하는 거랑 마치 코로나 걸리면은 코로나 아까 지금 우리 조정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동네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시내도 나가지 말래. 코로나 옮긴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본인 열심히 관리하시면 될 일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붙잡아서 다 같이 격리시켜 버리니까 제발 이 코로나를 핑계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거나 미워하지 말자.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이 존중하면 남의 삶도 존중한 것처럼 각자가 그런 가치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한다고 해서 후각장애를 알아낸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치료해야지.
근데 대부분의 로컬 병원 선생님들은 다 뭐라고 큰 병원 가시라고 그래. 큰 병원 간다고 또 달라질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고, 한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또 이게 인체 파동 원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손발, 팔, 다리에 뭐가 있다고 인체가 축소되어 있어요. 대형의 관점에서, 수지침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코가 문제가 있다고 코 자리에 놓으면 돼요. 다만 코를 열심히 치료해도 안 되는 것은 코가 또 뭐기 때문에 그래요, 김정 선생님? 머리. 예, 머리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다시 코가 콩팥 자리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코가 척추예요. 예, 코끝에서, 예를 들어 코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냄새의 맛을 느끼고, 예를 들어 콧물 하잖아요. 이 하나가 척추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장님 제가 허리 4, 5번이 아프거든요. 이거 고쳐주세요. 허리 4, 5번이 문제가 될 정도면은 경추 3, 4번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픔 하나가 단순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구마 덩굴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다면은 뭐요? 침 한 번에, 치료 한 번에, 검사 한 번에 나서요 안 나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코로나가 아무리 팬데믹이다 뭐다 하지만 뭐 다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심한 얘기로 다 접촉한다고 다 확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감기 걸어보면은 집안에서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같이 뭐 뽀뽀하고 키스하고 해도 감염이 옮기던가요? 어떤 사람은 옮지만은 어떤 사람은 안 옮는다. 그 다양성과 특이성을 인정하고 봐야 되는 거지,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치료로 해서 똑같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전에는 제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 혈압이 150에 100 이상이 고혈압이라고 그랬어요. 140에 막 95는 경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예요? 120에 80을 넘어서면 무조건 비정상인 거예요. 무조건 혈압약을 먹으래. 왜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혈압약 한번 먹이는 순간 평생 단골이 되는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평생 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에 놀아나지 말자. 3월 1일 날도 오면 되죠. 네. 오전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면.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뭐 다행히 항상 감사하는 거는 제가 한의사가 된 걸 감사해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는 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2차 타고 실리를 취하는 입장에서 백신을 마치고 하는 입장에 됐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 양심에 거리낌 없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낫잖아요. 차라리 좀 돈 못 벌어도 큰 소리 치고 좀 비난할 수 있는 게 나은 거지. 하늘 어디가 됐어요? 예, 들어가십시오. 네, 서울 그러니까 일어났고요. 양의사들이 또는 많은 의사들이 왜 침묵할까? 첫째는 몰라서 침묵해요. 여러분들은 의사들은 안다 생각하지만은 그냥 배운 대로 했기 때문에, 가르친 대로 했기 때문에, 저도 가르친 대로 가르쳤으니까. 하지만 이제 좀 왜 그럴까 생각 좀 하고 살아보니까, 의문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제가 가르친 게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교과서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달달 외워가지고 가르쳤다고 하면 잘 가르친 거예요? 첫째, 이 교과서가 진리여야 돼. 근데 대부분의 양방의 교과서는 뭐예요? 경험이에요. 데이터의 축적이라고. 그 말의 의미는 10년 전에는 진실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닐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TV나 매스컴에서 진리다, 절대다 라고 한다고 해서 맹신할 일도 아닌 거고, 그런 거에 휘둘릴 일도 아니다. 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창규 원장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닙니다. 상식선에 생각하면 돼요. 상식이 답인 거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뭐 내가 그 냄새를 못 맡는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서요. 3월 1일 날 됐어요. 예, 잘 가십시오. 그게 결국은 뭐야? 집중적인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상당히 심하다, 치명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확진자가 많이 생기듯이 냄새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익숙해지면 그 상황에 뭐 한다? 적응해가요. 내 몸이 얘가 망가지면 어떻게, 내 몸에 있는 손발, 팔, 다리에서 코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뭐 한다고요? 분발한다고. 야, 제가 역할을 못하네. 그럼 우리가 나눠 가지자. 예를 들면 직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 걸려서 출근 못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뭐. 힘은 들겠지만. 그러니까 힘은 들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라.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게 뭐 단순하게 뭐
비염이나 뭐 어떤 후각 장애가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 다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이 한의학이 또는 인체 파동 원리가 제가 보는 기존에 제가 모를 때 관점하고 양방적인 치료하고 봤을 때는 월등해요. 또 마치 뭐 남창이 니만 잘 고친다 이렇게 또 오해가 될 수 있을까봐 제가 입을 다무겠지만은 열심히 꾸준히 믿고 다니시면은 한다.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해서 냄새를 못 맡는 침만 놓는 게 아니에요. 맛도 못 느끼기 때문에 맛도 좋아지게 하는 침. 예를 들면 이 코의 문제요. 코와 연관된 신장, 척추, 그 다음에 코가 또 경추 1, 2번, 2, 3번이거든요. 경추 1, 2, 3번 뭐 이렇게 모든 기관, 장기들을 다 좋아지게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리빌딩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부작용 없는 치료하자.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해서 그게 맹신할 일은 아니다. 수술이라든지 특히 침습적인 거, 뭐 잘라낸다, 꿰맨다. 백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해보고 나서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아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임산부는 맞으면 안 된다, 뭐나 하면 안 된다. 이게 임상시험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부작용으로 발표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우리가 말하는 제약회사에 우리가 실험장으로 왜 이렇게 소모돼야 되는지, 이것도 그건 뭐야? 힘없는 약소 국가의 서름인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나 쳐들어온다면 미국이 도와주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밥에서는 미국한테 뭐 밑밥을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군수 물자를 사는 것도 되겠지만은 이런 백신 공장으로 우리가 백신을 뭐죠 사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제약회사라든지 미국 경제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으로 우리가 의료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야 백신이 좋다더라, 부스터샷이 좋다더라 맹신할 일은 아닌 거고, 그런 관점인 거죠. 제가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뭐 결국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휘둘리는 거고. 자, 또 모실게요. 다 정리했으니까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